이번에는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아직 밝히지 못한 이야기나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마음껏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앞으로의 인생 계획 어떤 게 있습니까? 놀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아, 쉬지 못하셔서. 사실은 25살부터 이제까지 달려왔잖아요. 네.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고 싶어. 그리고 여행하고 싶어. 아, 여행. 많이. 근데 원래 공연하면서 여행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죠. 네. 하는데 이제 그거는 공연하러 가니까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살짝 곁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 주변만, 물론 여행도 탐방도 시켜주긴 하는데 네. 교장으로서 역할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좀 제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네. 그럼 6시 반에는 나가면 1시간 반은 학교를 가는데 이제는 좀 한 8시에도 일어나고 9시에도 일어나보고 푹 좀 더 자보고 싶어요. 그리고 쉬고 싶고 그냥 자연 많이 보면서 또 예술가니까 가끔 또 어디에서 소리해 주세요 하면 소리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즐기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또 보면 이제 교육자로서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왕카페도 만드시고 안에도 다양한 활동도 만드시면서 공을 많이 들이시는데 앞서서도 얘기하셨지만 5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집사람이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가족이 일단 응원해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기다리는 직장에서 학생들 선생님들 있잖아요. 특히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죠. 달려가서 학생들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열심히 하고 있니? 열심히 해봐. 화이팅. 너 잘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응원, 어떤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툭툭 그 학생들은 그게 아마 미래에 자기 인생을 소리 인생을 아니면 예술 인생을 가면서 아마 좀 그런 밑거름의 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일반인들은 이제 판소리나 우리 국악을 즐기는 입장에서 하지만 그걸 직업적으로 하다 보면 이걸 직업으로 선택하면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사실은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달라졌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이 우리 국악계에 관심이 확 많아졌어요. 특히 소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국악의 미래는 밝고요. 자꾸 시청자들한테 다가가는 노력을 사실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아해도 국민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예술을 우리가 보여주었을 때 국민들도 함께하고 공감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노력들은 계속 우리 소리꾼들은 꾸준히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판소리도 자꾸 만들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다가갈까. 뭐 트로트가 됐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악을 좀 더 알리고 그러면서 우리 것이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 공연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소리가 예술이 뭐야? 국악이 뭐야? 뭐 어렵지 않네. 이제 전문적으로 하려면 조금 이제 정말 전문하는 소리꾼한테 배워야겠죠. 명창들한테. 근데 그냥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즐긴다면 좀 못하면 어때요? 조금 그냥 이산저산 꽃이 피리 분명 고 봄이로구나 이 정도 하면 어떠냐. 또 너무 잘하면 전문가들 밥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취미로서 하는 거하고 내가 이걸 직업으로 가져야겠다라는 건 전혀 다른데 예. 아마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얘가 그런 거에 좀 소질이 있나라는 거를 느꼈을 때 그럼 어떻게 진로를 좀 잡아줘야 됩니까? 저는 그 학생이 이제 변성기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초등학교 때 변성기도 오더라고요. 애들이 빨리 성숙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그 과정도 보고 이 학생이 목소리도 들어보고 이 학생이 음악적인 것이 있는지 정말 어리지만 이 학생이
정말 이걸 좋아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짚어보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한다면 시켜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인 환경이 확 달라졌어요. 우리 것의 소중함,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는 나가도 뭐 BTS는 막 우리 것도 섞어서 했잖아요. 최고이잖아요. 어디서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글로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승부를 하면 서양의 그 예술가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그러면서 하면 경쟁력이 너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생각, 그리고 하려고 하는 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 억지로 시키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좋아한다면 어릴 때 시켜보고 또 그 길이 아니라면 어리니까 또 방향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놀아봐, 노래해봐, 놀아봐. 그래 놓고 놀다 보면 지가 좋으면 엄마 나 이거 이제 해볼래. 그랬을 때 본격적으로 전문가 선생님한테 보내면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우리 학교는 중학교도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학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 좋은 예. 학교. 실기만 잘하면 돼요. 실기. 네. 네. 전국에서 실기를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오는데 그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실기가 우수하면 들어오는 거고요. 또 3년간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는 내신이 40%, 그리고 공부가 40%고 실기가 60%에서 좋은 인자들을 이렇게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학교 가기 위해서는 실기를 좀 준비해라.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인생에 있어서 뭐 판소리로 계속 살아오셨지만 내가 판소리 안 했다면 현재쯤은 이거 하고 있었을 것 같다. 공장장이요. 공장장. 전혀 다르네요. 전혀 다르죠. 네. 아니, 저는 공장에 가서 공장장 하는 게 돈을 많이 번 줄 알았어요.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참 정말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신데 정말 찾아뵙고 싶고 뵙고 싶은 분인데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 그 선생님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장랑옥 선생님이라고 여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아마 트로트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저 장기자랑 해보라고 하면 노래를 했던가 보죠. 트로트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기차로 너 꿈이 뭐야? 장래 희망이 뭐야? 그랬더니 저 공장장이요. 선생님. 그랬더니 왜? 이제 저는 돈 가난하니까 워낙 가난했으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랬는데 그 선생님께서 기차라 너는 노래해. 너는 노래를 잘한다.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지금도 이 마음속에 지금도 간직하면서 그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뵙고 싶은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좀 이렇게 수소문 해보고 그랬는데 어떤 사찰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못 찾아뵀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너는 이렇게 해보면 너 잘할 수 있어. 희망을 주면 평생을 얘는 그 길을 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예술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공장장입니다. 돈 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보시면서 이 장랑옥 예.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시면 저는 달려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프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특히 사회에 나가려고 하는 사회초년생한테 좀 어떤 인생의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전해봐라. 젊었을 때는 어쨌든 실패도 해봐야 또 더 큰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해봐라. 도전해서 최선을 다해봐라. 최선을 다하고도 그게 실패로 끝난다면 그러면 실패하는 동안 또 거기에서 쌓이는 경험이 다음 어떤 사업이나 다음 일을 할 때는 그게 큰 밑바탕이 돼서 밑거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면 도전도 안 하잖아요. 멈칫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도전해봐라. 그리고 혼자 집에서 그냥 고민하고 외톨이로 있지 말고 일단 나와서 하늘을 쳐다봐라.
그리고 자연을 봐라. 그리고 나무라도 봐라. 그러면 뭔가 마음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면 희망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어떤 도전을 멈추지 말고 해보라고 저는 해보고 싶어요. 아마 성공할 거예요. 네. 또 이제 이 국악의 길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예비 국악인들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력이 늘지 않아. 아마 명창이 되기 전까지도 그 고민을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또 연습하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탁 드러나지 않아요.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연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든가 장관상을 받고 대통령상을 받고 그러면 이제 인정받았구나. 내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 라고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술은.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면 쟤는 이런 부분에 많이 늘었네. 좋아졌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조언 해줄 수 있으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리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목 관리예요. 목. 변성기가 오고 그러면 이 변성기가 오면 어쨌든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노래를 특히 말은 해도 노래는 잘 안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목소리 좋은 애들이 또 이렇게 낮아지니까 이상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소리를 계속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부분에 고민하는 경우 그리고 목이 쉬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목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신체 리듬이 자고 일어나면 목소리가 가라앉듯이 바로 좋은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렇다면 필요한 목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신체적인 리듬을. 그렇다면 피곤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막 100m 달리기 빠르게 달리지 않고 그리고 오전에는 목을 슬슬슬슬 그냥 낮게 낮은 음으로 목을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때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소 이렇게 해서 오전에는 높은 소리를 내지 않고 낮은 소리를 내서 목에 워밍업이 되면 몸이 따뜻해지고 가벼워지면 높은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 관리를 그렇게 악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저는 많이 해줘요. 저의 노하우예요. 알겠습니다. 엄청 비싼 노하우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왕관의 명창이 워낙 많으니까 혹시 가족끼리 한번 공연 생각은 있으신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거 허자 했는데 네. 동생도 먹고 살기 바쁜지 또 거기도 또 기관장을 하잖아요. 네.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 꼭 우리 가족들이 정말 왕관의 소리판이든 왕관의 소리이든 그 부대를 동생과 그리고 또 딸과 또 왕기석 원장의 딸도 왕시연이라 거기도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또 돌아가신 작곡하신 왕기창 형님의 딸도 소리를 하고 그래서 왕관의 정말 예술 무대, 예술 인생 이렇게 해서 한번 꼭 하고 싶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 교장이시자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이신 왕기철 명창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